남북 정상의 첫 만남으로 이뤄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오늘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 불교문화 교류를 이끌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도 설립 20주년을 맞았지만 현재 남북관계와 교류는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획 보도로 남북관계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불교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 도심의 수행포교도량 목동국제선센터가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인 불교 일회인 생전예수제를 회양하고 코로나19 시대 참된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사로 나서 국난 극복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모두 행복한 불자들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지장기도 도량 철원심원사도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용사가 윤 4월을 맞아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름다운 춤과 음악으로 표현한 뮤지컬 작품이 선보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의 첫 만남으로 이루어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오늘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 불교문화 교류를 이끌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도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 남북관계와 교류는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획으로 남북관계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불교계 과제는 무엇인지 첫 소식 김연교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약속하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전례 없이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20년 전 당시 화합의 분위기를 타고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탄생했습니다.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등 성과를 내며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난관마다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북 교류사에서 신계사를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우리 불교로 봐서는 문수의 한 지혜였다, 큰 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화해 시대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14선언으로 공고화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박광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은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였고 남북미 정상이 잇따라 만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들어 강도 높은 대미, 대남 비판을 쏟아내며 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정확히 이행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성과, 미래를 거둘 수 있고 미래의 어떤 그 전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 속 남북 불교 교류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도 불교계가 적극 나서서 단절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정단적으로 마음을 합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불사에 전력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20년간 수많은 굴곡을 거쳐온 남북관계 한편에는 남북 불교 교류의 역사도 쓰여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불교계도 묵묵히 남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지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바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당국마저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고위험 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공사 현장의 한바식당과 떴다방,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수행포교 도량 목동국제선센터가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인 불교 일회인 생전예수제를 회양하고 코로나19 시대 참된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사로 나서 국난 극복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모두 행복한 불자들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입제 이후 49일간의 기도 정진을 이어왔던 목동국제선센터의 생전예수제가 지난 주말 회양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시작으로 전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대흥사 주실 보선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 등이 릴레이 법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이들 7명의 스님들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법을 설하며 함께한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회양 법회에 특별 초청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문에서 생전 예수제를 통해 모두 행복한 불자들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도 배우지만 부처님의 복도 함께 받아야 돼요. 복만 있고 해가 없다든 해만 있고 복이 없다든지 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원행 스님은 자력의 참선과 타력의 연불이 다르지 않다며 이 둘을 항상 함께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참회 기도하면서 연불 기도를 주로 하셔야 돼요. 힘을 얻어서 참선을 하셔야 돼요. 원행 스님은 목동국제선센터 신도들이 주지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뤄나간다면 국제선센터가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포교 거점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 근스님과 대중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도량으로 가꾸고 목동뿐이 아니라 서울의 서부권에 서남부권에 많은 신도들이 불교를 들을 수 있도록 전법 도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생전 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자신이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남은 생애 동안 선업을 짓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전통 의식입니다. 윤달에만 할 수 있는 불교 전통 제의식으로 49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하기도 합니다. 국제선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고통받는 이때 불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 생전 예수제와 함께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회를 봉행해왔습니다. 생전 예수제 회양식에 이은 보살계 수계 법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를 불자들에게 내렸습니다. 국제선센터 큰법당에 모인 500여 명의 신도들은 부처님 전에서 불교에 귀의하고 새롭게 태어난 불제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지장기도 도량 철원 심원사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경자년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심원사 생전 예수제 동참한 4부대 중은 또 업장을 참회하고 지극한 정진으로 참다운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장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심원사.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철원에 자리한 심원사는 14일 경자년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심원사 생전 예수제는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 영령들께 감사를 드리고 추모하며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지 정현 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호국 영령을 비롯한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드리자고 당부했습니다.
6.25 때 전멸하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젊은 날에 산화하신 그런 영령들을 위한 공양을 오늘 같이 드리고 또 이 법당 내에 유주무주하신 모든 영령들과 스님은 또 예수제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본래 부처로서의 성품을 지닌 나를 발견하는 수행이라며 그 수행의 시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업장은 반드시 소멸되고 다시 뭐냐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어가 나한테 갖춰지게 되시면 이게 닦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 올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닦는다라고 하는 말 의미는 뭐라고 했겠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사 경자년 생전예수제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정성을 다한 공양과 기도, 독경을 하며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참다운 불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의 길을 좀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앞으로의 길을 그러려면은 좀 더 잘 살아야겠구나. 뭔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라기보다는 나만을 위해서라기보다 좀 더 주위를 많이 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 깊이 오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와 함께 심원사 생전예수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극한 방편 수행이 됐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가 윤 4월을 맞아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윤 4월 합동천도제는 지난 주말 법용사 대법당 만불전에서 비구니 원로의원 일법스님과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돼 선행을 쌓는 윤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천도제는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스님 등의 범패의식을 통해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해 희생된 동물과 가축 등 일체 중생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하는 기원을 담아 봉행됐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은 합동천도제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길어지면서 문화, 예술, 공연과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었는데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름다운 춤과 음악으로 표현한 뮤지컬 작품이 서울의 도심사찰에서 공연돼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에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현장,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총본산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 1층 대강당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역동적인 춤과 노래가 쉼없이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전통 음악에다 클래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피아노와 드럼의 라이브 연주로 펼쳐지고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스타르타 왕자의 출생과 출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그린 뮤지컬 작품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가 서울의 도심사찰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는 지난 2017년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돼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서 옛날 극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더 재밌게, 더 신나게,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범패, 그리고 한국의 정서가 있는 민속음악, 민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멜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나름대로 한류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제가 부각하고자 합니다.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에서는 구도의 길을 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 구제의 염원을 종교적 색깔을 걷어내고 불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와 함께 무대 장치를 최소화하고 사찰에서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각색해 뮤지컬 공연은 규모가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현대사회에는 별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족을 왜 떠나갔을까? 그거를 뮤지컬로 풀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늘 한번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고뇌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이번 공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불러넣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울산 불교신도회관 교육장에서 기후학교를 열었습니다. 기후학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인류적 기후 위기를 인류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고 생활 속 환경 개선 실천 방안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해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기후학교 참여자들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등 강사진으로부터 불교적 관점의 환경 문제 대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실태와 코로나19 이후 생태순환, 사회 전환 등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위기 피켓을 직접 만들며 환경 살리기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은 일회용 컵이나 비닐, 자동차 대신 텀블러와 장바구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 실천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개국 30주년 연속기획 21대 국회를 상생으로 오늘은 6번째 순서로 경기 용인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만나봅니다. 보수의 텃밭에서 진보의 깃발을 꽂은 정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을 용인 수지까지 연장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걷어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도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이지만 21대 국회를 맞이한 감회가 새로운 정춘숙 의원.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아찔한 역전승은 두고두고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당분간에 최초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 정말 험지 중에 험지죠. 지역 구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유는 이제 16년 동안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를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난개발과 인구 집중에 따른 용인의 심각한 교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 의원이 꺼내든 카드는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선거 때만 반짝이는 공약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미 작년에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연구 용역 이제 올해 말에 나올 건데요. 포함시켜달라고 말씀드렸고 수지 3호선 수지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지키려고 지금 이미 함께 저희가 또 약속했던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같이 힘 모아서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의 탄생과 여성 의원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치권의 유리천장은 여전합니다. 여의도에서 성평등을 앞당기는 것이 정 의원의 목표입니다. 공직선거법 그 47조 사항에 보면 여성 의원들을 30% 공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국회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각회 소속 정 의원은 알고 보면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신 깊은 불자인 남편의 권유로 불자 의원 모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지역구 관리 차원이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를 존중해 서입니다. 그래도 신랑이 불교인데 정각회를 가입해야죠.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저를 존중하면. 정치 활동에서는 둘도 없는 멘토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결정할 때 한번 물어는 봐요.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법,
과거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법안을 완결짓겠다는 뚝심과 함께 관심 분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했던 정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도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초심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전 개소식을 봉행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창원시 중앙동의 성주사 도심포교당인 마하연 옆이며 성주사의 배려로 경남포교사단은 마하연 법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수행과 전법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지역단 모든 포교사들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이 새로운 사무실을 반기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당 포교사들은 더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며 포교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전 개소식은 포교사단 방창덕 단장과 경남포교사단 지도법사 허경 스님의 격려사,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과 진불선언 주지 무화 스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앞으로 낙서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면 원상 회복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발생했을 때 원상 회복 비용을 훼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늘 18일과 19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4개월 만에 대면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서로 뛰어앉는 거리두기 좌석제를 위해 이미 판매된 티켓을 모두 환불 처리한 뒤 재판매한다고 시향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 제작을 지원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모션코믹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아이디어 콘서트와 태권도 웹툰 제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를 소재로 교육적 기능과 재미까지 갖춘 웹툰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국난 극복에 앞장서온 호국불교 전통을 1700년 넘게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이 땅에 부처님 법이 널리 전해져 상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